부양가족 소득공제에서 여기에 입력을 해라는 단서가 있죠. 처음으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뭐예요? 실무자가 아닌 이상 여기 입력해 본, 그죠? 여기 입력해 본 적이 없거든요. 상당히 낯설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있죠. 이 문제 8점에 7점이잖아요. 이 7점을 많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걸 7점이, 그죠? 도대체 뭐예요? 여기 입력해서는 안 됐다는 거다. 여기 입력하지 말라는 건데 여기 입력하면 빵점이 되는 거야. 그쪽에 8점을 맞추고 나머지 거 해서 그렇게 합격을 한 거지. 그래서 제시하는 단서에 의해서 정확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내에서 부양가족 소득공제 있죠. 여기와 월세 소득공제 있죠. 여기에를 입력 메뉴에서 입력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요거랑 요 두 가지 있죠. 만 해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입력하면 안 돼. 빵점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입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인 손흥민하고 배우자 이지연이가 있는데요. 자, 월세 지급액은 160이고 손흥민은 월세 소득 공제 대상자고, 물론 지금은 월세 세액 공제인데, 그죠? 지금 현재 버전에서는 소득 공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걸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똑같이 내고 여기에 월세 세액 공제를, 그죠? 받을 수 있다라면 여기에 월세 세액 공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입력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인원, 임대인은 손임대, 주민등록번호는 410-807-1245-117. 주택 유형은요 없죠, 그죠? 없는 건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뭐 아파트다 이렇게 밑에 하단에 보시면 우리 주택의 유형이 구분되어 있지만 없으면 넘어갑니다. 주택 면적도 없고요. 임대차 계약은요 서울, 동작, 흑석. 뭐 이거 개시일은 2014년도 9월 1일부터 8월 31일. 월세액은요 160이다. 이렇게만 입력했으면 됐다 이거죠, 그죠?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있죠. 이쪽에 넘어갑니다. 부양가족에 가서. 자, 부친의 병원비를, 그죠? 부친의 병원비를 본인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200만 원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손흥민이. 그럼 부친은 보면 부친 여기 클릭합니다. 부친한테 가셔가지고요. 여기에 지출된 의료비가 얼마가 있냐면 200만 원 있으니까 여기에 뭡니까? 200만 원 이렇게, 그죠? 모두 국세청 자료라고 돼 있네. 200. 여기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죠? 부친. 그러니까 누구한테 돈 나갔냐 이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카드를, 그죠? 의료비와 교육비는 신용카드가 중복공제 되잖아요, 그죠? 여기 손흥민에 가서 어디로? 신용카드 있죠, 국세청 자료. 신용카드에 200을 이렇게 입력합니다. 확인. 그쵸? 이렇게 대상이 되는 자에, 그죠? 해당되는데 거기에 건건별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부친의 병원비를 제외하고 본인을 위해 지출을 공제한 신용카드 금액은 420이다 하니까 여기 가셔가지고 200만 원 빼고 있죠. 제외하고 420인 거 더해주면 620이 된다는 거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흥민이와 부친에 대한 있죠. 얘기 끝냈고요. 그럼 배우자 이지연 씨가 있는데요. 신용카드로 사용한 거 있죠. 이전에 클릭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에 가가지고 지출한 금액 600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생명보험료는 되지 않고요. 보험료는 안 되고 국외도 안 되고 대형마트하고 외식비는 가능하니까 이거 320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이 뭐냐면 보험료 공제도 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뭐야 이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지연 씨에, 그죠? 이지연 씨에 보면 보험료에 보면 일반 보정성 보험료 있죠, 그죠? 국세청 자료에 여기도 50만을, 그죠? 생명보험료로 된 거에 부분 있죠. 이렇게 입력을 챙겨서 입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배우자에 보면 현금 영수증으로 한 거는 400이며 모두 공제 가능하다. 이렇게 확인. 자, 지금 이 회차는요,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 요 세 명에 대한이죠. 이 부양가족별로 건건별로 사용한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봐라, 그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출제 안 됐는데 2회차만 유일하게 이렇게 출제되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제시되는 자료가 있다라면요, 이렇게 단서가 있으면 그 단서에 단서에 의해서, 그죠?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까지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이걸 나중에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이건 시험 문제도 오는 건 아닌데요, 보험료 이렇게 불러오면요 쭉 다 뭡니까? 보장성보험 50만 원이다, 학계표 있죠? 고용보험 얼마 다 불러오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부양가족별로 사용한 것을 여러분 전부 다 불러와서 학계표가 만들어지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라는 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해서 우리 원천세에 대한 얘기 마쳤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보면 세 문제가 출제되는데, 지금 2회차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 명세표 하고요. 이게 좀 신고서가 출제되지 않고요. 서식이 세 문제, 그죠?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같이 해보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 명세표부터 이기예정 보고요. 그 다음에 코드 뭐 여러 가지 이자율은 3.4% 가정한다 했는데 이자율은 보면 3.4 맞네요. 자, 코드가 보면요, 임차인은 보면 매트네요. 매트고, 이 동은요 몇 동이냐면 동은 1동이고 1층이고 1호다 이렇게 돼 있고, 요거에 대한 면적은 100. 이거 학원이네요. 학원이고, 이 보증금이, 그죠? 4천이고 월세인데 지금 임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8월 31일, 그죠? 그러니까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걸쳐 있죠, 그죠? 7월하고 8월만 되잖아요, 그죠? 그 밑에 보니까 참고 표시에 보니까 당구장 표시에 임대 기간 종료 후 다음 날부터 임대 조건의 변동 없이 2년간 자동으로 임대 체계를 연장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 2012년도 9월 1일부터 2014년도 8월 31일까지 하면 여기 있는 금액을 치면요, 월세가 300만 원 이렇게 치면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당해 과세기간은 2달치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왜 2달치밖에 안 되냐면 임대기간이 있죠. 8월까지 딱 끊었으니까 여기에 기속해서 딱 지가 알아서 내는 거죠. 그럼 요 과세기간이 지금 있죠. 재계약이 했다 이거죠. 이 재계약 갱신을 여기다 적습니다. 여기 저가지고 하는 그걸 물어보는데, 재계약 갱신일이 언제냐 했을 때 여기에다가 2014년도 9월 1일부로 재계약 갱신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9월 1일부터 해서 2년 동안이니까요. 또 2016년도 8월 31일.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보증금이 똑같았다, 그죠? 같은 금액으로 자동 연장됐으니까 300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요 금액은요 자동적으로, 그죠? 한 달치만, 그죠?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요거 해봐라 간주임대로, 그죠? 요거만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봐요. 그래서 이 회차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중도에 뭡니까? 재계약했을 때 요게 프로그램에 대한 실기를 아는지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지 않고. 그 다음에 자료 2번은 수출 실적 면세표인데요. 이해하고. 3점인데 미국 모건사인데 요거는 이계정 7월에서 9월. 수출 신고 번호가 보니까 016, 뭐 휴대폰 번호인가? 09 011 5714 2. 자, 선적기일은 2014년도 8월 17일. 통화 코드는요? 미국인가요? 환율이 언제를 봐야 됩니까? 선적일 환율인 8월 17일자 봐야 되겠네. 1,100원. 외화 금액은요? 10만 불. 요거는 모건사. 이거 모건 있죠? 모건사. 자, 이렇게 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별다른 거 없고요. 이렇게 해서 수출 실적 면세표 하나 하면 되겠고,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바로 3번 문제 있죠. 요 점이죠, 그죠? 3번 문제가 지금은
확정신고 때니까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행례액서 나오래서 자, 여기 공통매입세 정산 요거 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풀 때 있죠. 어떻게 푸는 게 원칙일까, 요령일까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고 납부세액 재계산은 문점이 약간 어렵죠.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두 개 다 무조건 면세비율 1순위가 무조건요. 1순위가 면세비율만 찾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 면세비율을 어떤 면세비율을 얘기하냐면 만약에 지금 1기라고 하면 1기 거래라고 하면 1기 예정신고 기간에 그죠? 1기 예정신고 기간에 면세비율을 찾고요. 면세비율을 찾고 1기 있죠. 1기 1기는 뭐냐면 1월에서 뭡니까? 1기에 있죠. 예정이 아니고 뭐야? 6개월치에 있죠. 면세비율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 두 개의 정보만 알면 돼요. 지금 이 정보를 보면 1기 예정 때 면세비율은 얼마입니까? 60%라는 사실을 알 거야. 그죠? 그 다음에 6개월치 하면 얼마가 됩니까? 64%라는 거 압니다. 이것만 알면 끝난대도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7월 25일 날 그죠? 정산 아니겠습니까? 공통매입세액이 얼마냐면 6개월 안에 있는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데 1,000만 원인데 지금. 그죠? 공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그죠? 매입한 건물에, 그죠? 건물만이 토지는 면세니까 부담한 세액이 없고, 건물은요, 과세니까 내가 매입할 때 부담했잖아요? 1,000만 원. 그러면 이거를 4월 25일 날에,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겠습니다. 매입세액 중에서 몇 프로를 불공했을까요? 여기에 일단. 그러면 60%니까 600만 원만큼 뭐야? 요 비율만큼 일기 예정 때, 그죠? 600만 원만큼 불공제 했겠죠, 그죠? 이거는 예상치잖아요, 그죠? 그리고 7월 25일 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면세비를 정확하게 64%를 알았다라면 이거만 했을 건데 지금 640을 불공제 했겠죠, 그죠? 그런데 예정시효 기간에 이걸 불공제했으니까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한다? 불공제해서 토탈 있죠. 6,640을 불공제한다. 이런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면세비율만 정확히 알고 그거에 대해서 그죠? 그죠? 딱 차려면 별로 어렵지 않는데 이걸 개념을 잘 못 잡으면 납부세액도 마찬가지죠. 납부세액도 전기랑 그죠? 지금 현재랑 면세비율을 딱 해서 그것만 차이만 5% 이상 난다라면 그것도 이게 입력하는 거 어렵지 않는데요. 자, 요 얘기를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하고요. 아니요 하시고 총 공동 매입세액은 1,000만 원이고 이 총 공급가액이 결국은 이게 6개월치인데요. 6개월치가 이게 50억이 되죠, 그죠? 50억이 되고 차지하는 면세 공급가액의 32억 64%고 기불공제는 600이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셨으면 그죠? 끝난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요거 40만 원을 추가적으로 더 불공제한다는 개념 좀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식은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이 이 조문의 그죠? 정확한 의미만 알면 산식은요, 거기에 따른 뭐 단순한 거니까 새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58회 실무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를 마쳤습니다.